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 새 학년을 맞아서 분주하게 보내고 있을 텐데요. 바로 내일입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서울시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떨리고 좀 긴장될 것 같은데요. 3월의 모의고사 의미는 익히 들어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이 겨울방학과 봄방학 동안에 쌓았던 실력을 발휘한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시 상담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요. 명확한 상담을 해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정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전국의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첫 모의고사를 치르는데요. 상큼하게 출발할 수 있기를 기상대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을 합격의 길로 안내를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 두 분 또 모셨습니다. 먼저 입시계의 아이돌로 불리는 선생님이십니다. 수입시연구소 소장이신 남영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남영주입니다. 일단 내일 3월 달에 보통 아이들이 첫 시험을 보면요. 일단 입시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납니다. 하지만 입시에 대한 관심의 시작은 학습 관리부터 시작되는 걸 꼭 잊지 마시고요. 내일 시험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더 공부할지를 충분히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학계의 폭풍 카리스마 영동고등학교 윤상영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윤상영입니다. 3월 모의고사는 어떻게 보면 3학년 생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시험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또 3학년 생활의 목표를 어떻게 세울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여러분에게 좀 더 명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5학년도 대입 전략과 수능 전망 또 학생부 종합 전형 전략을 주제로 3월 22일과 3월 29일에 걸쳐서 열리게 되는데요. 22일 토요일에는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리고요. 29일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되겠는데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혹은 방송 관련 일을 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네, 방송 쪽에 관심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어떤 쪽 좋아할까요? 뭐 예능이나 시사, 뭐 교양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는 예능 쪽 관련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 프로그램을 어떻게 많이 봤나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확한 상담을 좀 해볼 텐데요. 윤상영 네.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우리 학생 윤상영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기 고3이 돼서 이제 궁금한 게 좀 많을 것 같은데 오늘은 특히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상담 신청하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학교 생활로 가기에 적합한 대학교는 어딘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학생이 지금 궁금해하는 그 부분을 제가 꼼꼼하게 분석을 했으니까요. 끝까지 방송 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어느 정도 우리 학생이 준비가 됐을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학생 자료를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학생부와 비교가 활동을 우선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2학년까지, 2학년까지의 평균 성적인데요. 국어는 3.75등급, 수학은 4등급, 영어는 3.25등급, 사회는 4등급, 그래서 국수영사 평균 3.75등급입니다. 자, 다음은 학기별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어 과목 같은 경우는 잠깐 올랐다가 다시 하락한 모습 보이고요. 네. 영어와 수학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조금씩 학기가 올라가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모의고사 성적인데요. 2013학년도 11월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국어 B형 선택의 2등급이고요. 수학 A형의 3등급, 영어는 3등급, 그 사탐은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을 선택했는데 각각 4등급과 5등급입니다. 자, 9월 모의고사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11월 모의고사에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한 모습이고요. 수학은 그대로 보합세이고 영어는 오히려 2등급이었던 것이 3등급으로 조금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비교과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동아리 활동이 좀 많았습니다. 신문반 활동했었고요. 또 영어 관련 동아리를 했었으며 또 개인적으로 다문화 이해반 활동을 했다라는 부분이 인상적이었고요. 또 1, 2학년에 학급 회장을 했으며 또 동아리 회장, 또 학생 회장까지 하는 등 그 리더십 관련 부분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봉사활동했던 부분이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의 전체 봉사활동 시간을 보니까 1학년 때는 87시간, 2학년 때는 이제 49시간이었고요. 독서 기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전공 관련 독서 기록이 좀 한 권이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수상 내역인데요. 모범학생 표창 수상했고 동아리 활동 우수 관련 표창이 있고요. 교내 합창 경연대회에서 은상, 또 포트폴리오 활용 능력에서 은상을 수상했고 발음 품성 오운동에서 이제 표창장, 또 봉사상 이런 수상들이 있습니다. 네, 희망대학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은 지금 숙명여대 미디어 학부를 숙명 미래 리더 전형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은 교과 내신 성적과 또 모의고사 성적을 볼 때 이제 모두 3등급대 성적을 보이고 있는 학생인데요. 우리 학생은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금 희망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먼저 윤상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보셨나요? 예, 우리 학생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국수형사 평균이 3.75등급으로 약간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교과별 편차가 이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국어와 영어의 성적은 좀 상대적으로 우수한 편이고요. 또 수학과 사회의 성적이 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보이고 또 이제 더 조금 부족한, 좀 불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학기별로 성적 추이를 살펴보았더니 전반적으로 조금씩이나마 하락하고 있는 모습, 이 부분이 조금 더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한테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인데요. 모의고사 성적은 학생부 교과 성적과 비교해서는 조금이나마 좀 우수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직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그 숙명여대에는 조금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11월 모의고사 성적을 한번 살펴보면 100분위 합이 319점이었습니다. 이 100분위 합 319점은 전년도 수능 성적의 어떤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상위 누적 그 15.5% 정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이 정도 성적이라면 어디를 지원할 수 있느냐 하면 뭐 충남대, 인천대, 한성대 등의 대학에 이제 지원할 수 있고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이제 숙명여대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100분위 합이 36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조금 네. 부족한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교과와 비교과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교과와 비교과는 약간 부족하지만 교과와 모의고사 성적은 약간 부족한 편이지만 비교과는 굉장히 좀 우수한 편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그 장점과 단점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학생의 그 비교과의 가장 큰 장점은 리더십이 풍부하다라는 겁니다. 네. 동아리 회장도 했고요. 또 1학년, 2학년 학급 회장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학생 회장까지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할은 거의 대부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단순하게 이런 활동들을 했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생활기록부 여러 곳에서 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되게 의미 있는 기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우리 학생이 비교과에서의 장점이라면 인성이 훌륭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수상 내역에서 소개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의 어떤 그 모범 학생 표창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뭐 상을 받았다라는 것만으로 인성이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 상을 받은 이유를 생각한다면 우리 학생의 인성은 기본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곳에서의 어떤 지속적인 그 봉사활동 이런 부분들도 인성의 훌륭함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고 제가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또 강점이라면 학생회장, 뭐 학급회장 이런 부분들을 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학교 생활을 굉장히 성실하게 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내 활동들에 대한 기록이 학생부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번째 장점이라면 우리 학생이 학생회장을 보면서 여러 가지 그 교내외 어떤 그 행사에서 사회를 받습니다. 이렇게 뭐 행사에서 크든 작든 그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 충분히 그 면접 능력도 갖추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비교과 부분에서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단점이라면 우리 학생이 그 방송 프로듀서를 희망하고 있는데 관련 활동이 조금 미약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신문반 활동을 했었고요. 또 전공 관련 독서 기록이 한 권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좀 보완이 조금 더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모의고사나 내신 성적은 좀 많이 올려야 하는데 그에 비해서 비교과는 좀 돋보이는 그런 학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숙명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윤상영 선생님께서 달리기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숙명여대 합격 100m 달리기 지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출발했습니다. 리더십 좋고 인성평가도 좋고 우리 학생 잘 달리고 있습니다. 아쉽다. 전공 관련 활동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속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어쩌지 교과 하락세 때문에 멈췄습니다. 70m에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이제 100m 달리기를 출발해서 70m 지점에서 멈춰 섰는데요. 이 지점에서 이제 윤상영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마 윤상영 선생님의 조언을 잘 들어야 100m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듯한데요. 자, 우선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숙명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과 우리 학생의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그 숙명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과 우리 학생의 가능성을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은 숙명여대 숙명미래 리더 전형을 통해서 미디어 학부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1단계에는 서류 100%를 통해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서류 40%와 면접 60%를 통해서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네. 아직 그 확정된 모집 요강이 발표되기 전이지만 그래서 전년도와 한번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2014학년도에 숙명여대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숙명미래인재 전형과 숙명리더십 인재 전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학년도 그 계획 안에서 발표된 학생부 종합전형의 명칭은 숙명미래리더 부문과 숙명과학리더 부문으로 나뉘고 있거든요. 그럼 두 전형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 학생은 인문계 학생이기 때문에 숙명 미래 리더 부문을 지원할 수 있는데 이 미래 리더 부문이라고 하는 것이 전년도에 있었던 미래 인재 전형과 숙명 리더십 인재 전형 두 전형의 어떤 성격이 융합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리더십이 강한 부분, 전년도와 같으면 리더십 인재 전형으로 저희 학생이 경쟁력을 좀 가질 수 있었겠지만 올해는 그것이 이제 통합된 부분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리더십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그 전년도에 리더십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또 학교장 추천을 받았어야만 지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학생부 외에 추천서라든가 자소서 또는 과제 수행 결과 능력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대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은 현재 봤을 때는 리더십이라든가 어떤 그 리더십, 인성 이런 부분에 대한 역량은 좀 강한 편이지만 전공 적합도라든가 또 학생부 교과 성적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있어야만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학생이 지금 숙명여대를 희망하고 있는데 지금 숙명여대뿐만이 아니라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을 하려면 앞으로 어떤 점들 더 보완을 구체적으로 해나가면 좋을까요? 예, 우리 학생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더십 또는 인성 이런 부분의 역량은 좀 훌륭한 편이기 때문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학생부 교과 성적입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이 전반적으로 좀 부족하고요. 또 우리 전형 자체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명칭으로 들어오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해서 비교과라든가 다른 부분이 강조되는 부분이 아니라 항상 기본이 되는 것은 학생부 교과 성적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성적에 대한 보완이 조금 시급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공 적합도라든가 또 전공 이해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교내 활동이라든가 이런 기록들이 좀 부족한데요. 이런 데에 대한 보완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우리 학생이 또 시기적으로 이제 3학년 1학기 올라가다 보면 사실은 시기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방송 프로듀서라는 그 직업 자체가 방송을 기획하고 또 운영하고 뭐 이러는 것과 관련이 있다면 우리 학생이 했던 활동 중에서 그 학생회장으로서 여러 가지 학교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했던 이런 활동들을 좀 연관지어서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공 적합도가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서류를 꾸미는 것도
우리 학생이 해보면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학생부 교과 성적에 비해서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더 나은 편이고요. 전반적으로 뭐 2등급, 3등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학생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다면 3학년 겨울방학 동안에 모의고사에 대한 대비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모의고사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정시에서의 어떤 경쟁력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네, 이번에는 좀 남영주 선생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상담을 신청한 우리 학생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대학들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특히 교과 내신을 아마 면밀하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올해 이제 2015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 성적의 변화 추이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좀 전체적으로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의 당연히 영향력은 뭐 사실상 올해만 그런 것도 아니고 항상 항상 중요하게 존재해 왔습니다. 근데 좀 이걸 좀 거꾸로 본다고 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생부 전체에 대한 비중이 커진다는 건 뭐냐면 소개서와의 일치 여부를 많이 파악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거꾸로 보면 소개서와 학생부가 얼만큼 일치하는지, 소개서에서 분명히 거기에는 성실함이 보여 있고 전공 적합도가 보여 있는데 그것이 학생부가 얼만큼 기록상으로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부 내용도 전체적으로 중요하지만 그만큼 소개서와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학생이 지금 숙명여대를 원하고 있는데 이 외에 또 어떤 대학이 잘 맞을지 추천 전형을 윤상현 선생님께서 좀 알려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이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고 있고 또 가장 강점이 있는 요소가 비교과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두 대학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학생이 그 건국대 KU 자기 추천 전형을 추천드리고자 하는데요. 학과는 물론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되겠는데요. 이 건국대 KU 자기 추천 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 100%를 통해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통해서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없는 상태이고요. 그럼 제가 우리 학생을 위해서 이 KU 자기 추천 전형을 왜 추천드리느냐, 그 추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 KU 자기 추천 전형이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한 190명 정도 늘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한테 기회가 좀 넓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전년도에 그 1단계의 선별 배수가 1.7배수였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는 이제 3배수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아무래도 학생부 교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경쟁력이 약할 수 있는데 그래서 1단계 통과 가능성이 전년도보다는 좀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고자 하고요. 네. 또 그다음에 면접 방식에 있어서도 전년도에는 우선 선발, 일반 선발, 우선 면접, 개별 면접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우선 그 면접 제도가 없어지고 전부 개별 면접 제도로 통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별 면접에는 또 발표 문접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면접 능력에서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어졌다라고 판단되어서 좀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과 성적을 조금 더 보완하고 또는 어떤 서류 작성을 좀 더 꼼꼼하게 한다면 어느 정도 합격을 가능성을 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서울여대를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서울여대 학생부 종합평가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 역시 서류 100%를 통해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 40%와 1단계 60%를 통해서 이제 최종 선발하게 되는데 역시 수능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활용되는 서류 같은 경우에 이제 학생부와 자소서가 있는데 면접 방식을 보시면 발표 면접이 들어가거든요. 발표 면접과 그다음에 서류 확인 면접 이렇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우리 학생의 어떤 면접 능력이 우수하다라는 전제하에서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생의 강점이 리더십 또는 면접 능력, 또 성실한 학교 생활, 인성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적절하게 서류에서 잘 꾸며내고 또 그다음에 부족한 교과 성적만 3학년 1학기에 좀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추천 대학까지 상담을 들어봤습니다. 아, 우리 학생 상담도 다 들어봤는데 어떻게 내일 모의고사잖아요. 준비는 잘 됐어요? 네. 대답이 조금 자신은 없는 것 같은데요. 차분하게 잘 봐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 잘 풀어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또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프로듀서나 방송 관련 일을 꿈꾸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 사항은 우수한 리더십과 봉사활동, 모범학생 표창 등에서 볼 수 있는 훌륭한 인성입니다. 중점 사항은 현재 3.7등급대인 학생부 교과 성적을 향상시켜야 하며 전공 관련 활동, 서류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전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KU 자기추천 전형,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학생부 종합평가 전형을 추천해드립니다.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더욱더 힘찬 고3 생활 하길 바랍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교시 결정적 구제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2015학년도 수시 전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수시 전형 집중 탐구 시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전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지난 3월 3일부터 우리 합격연구소 시간을 통해서 2015학년도 수시의 주요 전형들,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위주 전형, 실기 위주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네. 오늘은 정부의 대입 간소화 정책으로 인해서 수시와 정시를 합쳐서 주요 대학별로 전형 유형은 6개 안팎이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대입 전형은 2,988개로 전년도죠. 2,883개보다 오히려 105개가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과 수험생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이 어렵고 또 혼란스러울 텐데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복잡하고 어려워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입 전형 요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같은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해도 대학별로 명칭이 좀 달라서 학생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먼저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떨까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 가운데 이제 서울대학교 전형을 좀 살펴보면요. 서울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얘기할 땐 크게 트랙이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일반 전형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 그리고 법정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회균형 선발 특별 전형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우선 지역의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학교당 2명을 추천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인문계 1명, 자연계 1명이 되겠죠. 2명 추천받는데 이 인원이 692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선발 인원보다는 72명이 감소한 수준이고요. 지원한 모든 학생에게 면접을 실시한다는 점 유념할 필요가 있고요. 결과를 서류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발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작년도에 비해서 강화됐다는 점입니다. 작년까지는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를 요구했는데 올해부터는 3개 영역에 2등급 이내를 요구함으로써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족시키는 것이 당락의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1,672명을 선발합니다. 모집 인원이 1,672명이고요. 1단계에서 서류 100%로 3배수를 선발하던 방침에서 올해는 이것을 2배수로 줄여서 1단계를 통과하면 그만큼 합격할 가능성이 예년도에 비해서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50%와 면접 50%를 합산해서 최종 선발하는 전형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면접에서 학업 능력을 요구하는 그 전공 관련 문항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 이 점이 서울대 입시에서 면접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고려대로 가보겠습니다. 고려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신설된 전형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기존에 이제 있던 학교장 추천 전형 2명 역시 추천하는 것과요. 이와 별도로 이제 신설된 융합형 인재 전형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은 앞서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학교당 2명, 인문 자열 각각 2명씩 추천할 수 있는 전형이고요. 또 280명을 선발하는 융합
융합형 인재 전형은 전공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고력과 또 역량을 가진 학생들을 지원 자격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1단계는 서류만을 활용해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를 합산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세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연세대에도 변화가 좀 있었는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2014학년도에 연세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그리고 창의인재 전형, 그리고 IT 명품인재 전형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창의인재 전형과 IT 명품인재 전형은 2015학년도죠. 올해부터는 특기자 전형으로 정리가 되었고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으로 이렇게 분할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은 총 373명을 선발하는데요. 2단계에서 1단계 성적과 면접 성적의 반영 비율을 각각 70%와 30%로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취지에 걸맞게 인성 면접을 중점으로 실시해서 수험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학교의 방침입니다. 네, 이 복잡한 학생부 종합 전형, 대학별 전형이 조금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수시 전형 집중탐구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가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최고의 입시 전문가들이 출연해 변화된 2015학년도 대입 준비 방법과 수능 전망,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전략 등을 알려드립니다. 3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 콜. 3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백준영 기념관에서 펼쳐지는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문의 전화는 02-312-5441번에서 2번까지며 참여 신청은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TBS와 함께 2015학년도 입시를 발빠르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회복지사가 꿈인 고3 학생입니다. 아, 그렇군요. 마음이 참 예쁜 학생인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다른 곳에 도움을 받아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시 보답해주고 싶어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받은 것을 그만큼 또 나눠주고 싶다. 이렇게 예쁜 마음을 가진 학생입니다. 오늘 조금 더 그 상담과 분석을 꼼꼼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는데요. 자, 오늘 분석은 남영주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우리 학생 남영주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 학생 지금 많은 게 궁금할 수도 있고 또 내일 또 시험도 봐야 되는데 오늘 늦게까지 지금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친구가 가장 지금 고3이 되었는데 가장 궁금한 게 어떤 거죠? 제가 지망하는 대학 말고도 현재 저의 성적에 맞는 대학교와 전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참 좋은 뜻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한번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성적인데요. 1학년부터 2학년 2학기까지 성적입니다. 먼저 국어를 보시면 2.67등급, 수학은 4등급, 영어는 4.25등급입니다. 사회탐구는 좋은 편인데요. 1.75등급해서 전체 국어, 수학, 영어, 사회가 평균 3.42등급의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성적의 추이를 좀 볼 텐데요. 일단은 국어 같은 경우에는 좀 성적이 내리락합니다. 일단 왔다 갔다 하는 편이고요. 수학 성적을 보면 좀 올라갔다 약간 좀 떨어지는 추세가 네. 되고 영어 성적이 좀 안타까운데 성적이 지금 거의 보합세로 다른 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 모의고사 성적을 볼 텐데요. 지난 11월 달 시험을 성적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국어비 영어 A 영어를 봤는데 일단은 등급상으로 보면 1등급, 2등급, 2등급이고요. 탐구는 2.5등급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9월과 11월을 먼저 비교해 볼 텐데요. 9월 성적과 11월을 비교하니까 성적이 다소 오른 형태입니다. 특히 네. 국어 같은 경우는 등급이 많이 올라갔고요. 수학도 그렇고 영어나 탐구는 보합수지만 그래도 성적을 지켰다는 면에서 그리고 올렸다는 면에서는 고무적으로 보였습니다. 네, 비교과도 보겠습니다. 예, 교내활동 볼 텐데 친구가 지금 관심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요. 교내활동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1학년 때는 또래 집단 상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항목에 보면 심리학 관련 동아리 활동을 한 것이 친구의 어떤 전공 적합도에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 교회활동 볼 텐데요. 일단은 친구가 지금 두 번째, 네 번째 활동이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주민센터 공부방 학습 동아리에서 무려 177시간 동안 일단 봉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 30시간 이상 마지막 항목이죠. 요양원 어르신 말벗 혹은 이동보조에 대해서 봉사활동한 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학생부에 나타나 있습니다. 네. 예, 수상 내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좀 글에 대한 관심이 좀 많고 있다가 또 따로 얘기할 건데 일단은 글에 관련된 것에 대한 상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교과나 성적 관련 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201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교과 우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퀴즈 대회에서 고등본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희망대학을 보시면요. 먼저 1지망은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두 번째 2지망은요.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경희대 아동가족학과의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문화인재 파트로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이제 내신 성적보다는 이제 모의고사 영역이 조금 우수한 학생으로 예. 상대적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요. 또 인성적인 측면과 사회적 역량은 아주 탁월한 학생으로 느껴지는 만큼 또 이제 사회복지사를 희망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남영주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보시나요? 예, 분석하기 전에 좀 한 가지만 좀 물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학생 잘 듣고 있죠, 지금? 네, 잘 예, 듣고 있어요. 일단 모의고사에 비해 성적이 좀 내신 성적이 좀 좋지 못해갖고 특히 제가 볼 땐 수학, 영어 성적이 좀 많이 안 좋거든요. 이것이 성적이 좀 왜 그런지를 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제가 하나를 배우면요, 받아들이는 데까지 되게 오래 걸려요. 아. 그래가지고 내신 쪽은 아무래도 바로바로 보다 보니까 그다지 높지가 않은데 모의고사는 조금씩 쌓이면서 괜찮아지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 측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예, 일단은 지금 친구가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일단 좀 부분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조금 더 올려갖고 좀 전략을 잘 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분석을 해드리면 친구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내신 성적을 좀 2등급대로 올려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지금 두 가지를 볼 텐데 내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쓸 수도 있고 학생부 교과를 쓸 수도 있는데 아시겠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도 굉장히 높고 학생부 성적으로 커트라인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아마 내 친구는 모의고사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성적이 조금 올라간다면 학생부 종합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수능 최저학력을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에도 지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최선을 다하셔갖고 3학년 1학기 성적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전체 합산이 2등급대 후반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질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좀 장점인데요. 희망 전공 활동 내역이 명확하게 있고 또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리를 꾸준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모의고사에 대한 분석인데 일단은 수학, 영어 성적을 좀 많이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지금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점이 오히려 학생부보다는 정시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학, 영어 중심으로 모의고사를 잘 관리해서 정시까지 한번 기대해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분석 내용인데 일단은 서류 면접에 대한 기본적으로 친구가 활동 내역이 많기 때문에 서류와 면접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준비가 필요한데 이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포인트인 학생부 성적을 얼만큼 끌어올릴 수 있겠냐 이거에 포커스를 좀 주시고 전반적인 입시의 틀을 좀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성적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1지망 희망대학이 지금 가톨릭대학교입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사항에 대해서 달리기로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가톨릭대학교 100m 달리기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전공 관련 활동 우리 학생 시작부터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요. 준비됐나? 서류 면접 준비가 아직 좀 미흡합니다. 속도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끙끙 내신 성적 아무래도 좀 많이 부족합니다. 75m에서 멈췄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100m 달리기에서 75m 지점에서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우선 우리 남영주 선생님께서 예, 우리 예.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가톨릭 대학교를 포함해서 예, 예. 덕성여대와 경희대에 도전했을 때 유리함과 불리함을 좀 분석을 해주시죠. 예, 일단 세 학교에 대해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가톨릭 대학교 볼 텐데요. 친구가 지금 지원을 희망하는 첫 번째 대학입니다. 일단은 변화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선발 인원이 좀 대폭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커트라인이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은 가톨릭 대의 특성은 뭐냐면 내신 성적을 전체를 다 반영하는 게 아니고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에 가장 잘 본 세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어에서 3개, 수학에서 3개, 영어 3개, 사회 3개를 보는데 지금 친구가 영어 성적이 좀 좋지가 않으니까 네. 영어만큼은 반드시 올려갖고 그 평균 등급을 올리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3학년 1학기 성적 추이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 결정될 것 같고 1단계가 통과되면 합격 가능성이 있고 서류에 경쟁력이 있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 그다음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에 아마 친구가 그 사정관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으로 좀 쓰고자 하는 건데 또 아시겠지만 사회복지학과는 마니아가 있는 층이 학과고요. 그다음에 네. 이번에 선발 인원이 4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덕성여대는 전년과는 다르게 전년에는 이제 학생부 전형을 수능 이후에 접수를 받았는데 이제는 1차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년보다는 실제 커트라인이 떨어질 개연성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좀 검토해 보는 게 좋고요. 또 덕성여대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서는 친구가 가장 못하는 수학을 빼줘요. 그래서 국어, 영어, 사회만 반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신 성적을 끌어올려갖고 덕성 인재 전형에 지원하는 것보다 학생부 전형에 지원하는 게 오히려 합격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경희대 아동가정학과인데요. 일단은 보시면 선발 인원이 많이 늘었죠. 580명에서 900명으로 확대가 네.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신 성적도 그렇고 서류에 대한 어떤 준비도가 아직까지 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완이 보완이 있지 않게 되면 사실상 좀 1단계 통과가 어렵고요. 1단계를 통과한다고 해도 1단계의 성적이 원체 반영이 크기 때문에 최종 합격선과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라고 객관적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경희대학교는 지금 조금 힘든 상황이고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1단계 통과하면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이 영어가 앞에서도 보듯이 성적이 좀 많이 부족한데 상담서를 보니까요. 영어 문제를 풀 때 좀 감으로 푸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그리고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 든다라고 했거든요. 선생님께서 영어 공부에 대한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대부분의 고3 친구들이 감으로 문제를 풉니다. 그러니까 뭐 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거의 네. 대부분 한 80% 정도 아이 친구들은 거의 감으로 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1등급, 2등급을 지키면서 가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보통 못하는 건 뭐냐면 정해져 있습니다. 추론형 문제인데요. 보통 빈칸 추론 문제가 있고요. 주제 문제, 제목 문제, 요양문 완성 그런 것들의 추론형 문제라고 하는데 일단 이 추론형 문제가 거의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만큼 정리하냐가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기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방식이 좀 정해져 있는데요. 추론 문제 같은 경우 반드시 아이들이 보통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선지를 먼저 읽어야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보기를 본 다음에 일단은 지문에 나올 만한 키워드를 파악하는 게 좋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키워드랑 토픽을 연결하는 거니까 네. 선지에 반드시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추론형 문제에서 소재랑 주제를 파악하는 건데 아시겠지만 주제라는 건 이런 거죠. 어떠한 주체가 동작을 했다는 게 보통 주제문입니다. 그럼 당연히 명사와 동사 중심으로 어떠한 문장이 구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 명사와 동사가 어떤 식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가에 대한 포커스를 정확히 잡으시고 정답을 좀 추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가장 못하는 건데요. 보통 아이들이 이제 어려운 문제 나오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해설지를 보고 해설을 다 해도 그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바꾼 말을 본 다음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한 문장 한 문장 독해를 하다 보니까 전체의 글로서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문장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를 파악하는 훈련을 반드시 해보셔야지만 실제 고난도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학생에게 이제 영어 논리, 독해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조언을 또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남영준 선생님께서 앞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가톨릭대 이외에 또 어떤 대학의 전형을 추천해 줄 수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은 덕성여대 가톨릭대학교 이쪽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덕성여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학생부 100% 전형에 지금 추천을 좀 희망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학생부가 국어, 영어, 사회를 반영하다 보니까 친구의 약점을 좀 보완할 수 있고요. 또 3학년 1학기 성적에 따라서 지원 가능
이제 뭐 결정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 덕성여대가 이제 올해 차수를 변경했기 때문에 전년도 커트라인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하니까 꼭 지원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명지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에 제가 지원을 좀 추천을 해드리는데 1단계에서 교과가 33%고 서류가 67%입니다. 친구는 네. 사실상 가급적이면 서류에 강점이 있으니까 학생부의 교과를 좀 적게 반영하고 서류를 많이 반영하는 전형이 유리한데 일단 1단계가 통과되게 되면 2단계에서 면접을 보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제가 볼 때는 1단계를 통과하고 지금 친구가 준비한 과정을 그대로 전달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좀 안정감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가톨릭대학교, 덕성여대 학생부 100% 전형 그리고 명지대학교 학생부 종합에 지원하고 나머지 3개의 카드를 본인이 희망하는 상향 지원 혹은 논술 전형 카드로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천 전형까지 이렇게 해서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저 주변에서 논술 전형을 준비해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논술은 학교 프로그램으로만 해봤어요. 네. 그리고 첨삭을 하고 나면 논술인데 너무 글이 문학적으로 바뀐다고 보는 선생님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지금 제가 논술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예. 논술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선생님? 예, 대부분 친구들이 그럴 수 있는데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친구가 어떤 수상 내역을 보면 글재주가 있는데 창작하는 글에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본적 글재주는 있는데 논술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어느 정도 답안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그 의도에 맞춰갖고 문제 답을 써내려가는 과정이 중요한 건데 아마 표현력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뭐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준비를 반드시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어떠한 답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추론하시면서 반복적으로 글쓰기랑 첨삭을 좀 반복하셔갖고 준비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준비 가능한 거니까 지금부터 겁먹지 마시고 꾸준하게 일주일에 한 편 정도는 써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하면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병행해 가면서 너무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 학생이 영어 문제를 푸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추론형 문제, 그러니까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선생님 이걸 좀 안내를 좀 해주실까요? 일단 화면을 보면 제가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것과 어떻게 보면 좀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비교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독해를 딱 하는데 이거는 2015학년도 EBS 수능 특강의 내용을 그대로 발췌한 겁니다. 뭐 첫 번째랑 마지막 걸 중심으로 보시면 일단 대학은 어떤 면에서 학생이든 교수이든 사람들이 배움을 위해서 지식을 추구하는 장소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 마지막에 보니까 중간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직업 중심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학문적 기능에 대해서 외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뭐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고 이제 빈칸이 딱 나와 있고요. 또 빈칸 밑에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네. 대학의 이런 측면이 사라진 것이 분명 아니며 그것은 대학 자체가 그런 것처럼 다른 많은 우선사항들과 뒤엉켜 있을 뿐이다. 이렇게 애들이 독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지를 보죠. 네. 선지를 딱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을 고르는 건데 제가 항상 처음에 설명할 때 먼저 키워드를 잡기 위해서는 선지를 보라고 했죠. 네. 1번, 2번, 3번, 4번을 보십시오. 1번은 사교 능력에 관한 거고 두 번째는 직업에 대한 다양한 선택을 탐색하는 것. 세 번째는 취업 기회에 대한 내용이고 네 번째는 학위에 대한 문제고 다섯 네. 번째는 배움 그 자체를 위해 배우는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를 먼저 본 다음에 한번 제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문장이 관련되어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요. 첫 번째 대학이 나오죠. 대학은 공간적 배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학생이든 교수, 학생과 교수는 대학을 차지하는 전체가 되니까 구성원 전체를 의미하고 이 구성원 전체는 사람들이 배움을 위해서 지식을 추구하는 장소로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좀 아까 봤던 선지의 5번 상황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 키워드가 대충 잡힌 거니까 여기에 키워드가 들어간 거고 그러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관계가 중요한데 저기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사이에 다시 말해라는 연결사가 있죠. 네. 저거는 선지에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흐름을 통해 파악해야 되는 건데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이 누구의 견해를 묻는가에 따라 이것은 당연히 키워드가 되니까 네. 막연하게 이것이로 보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뭘 말하는지를 파악하면 키워드가 겹친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므로 네. 첫 문장, 두 문장의 키워드가 겹치기 때문에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키워드는 이미 고정된 겁니다. 쭉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근데 일단 학문적으로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목표를 배제하고 지식의 추구에만 전념하는 대학생들은 오늘 거의 없다. 다시 말하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학문 추구에만 목적을 두고 공부하는 친구는 없다라고 하지만 거기 보면 거의 없지만 하고 꺾였죠. 네. 역접어가 있는 거니까 앞에 물론이란 연결사가 빠진 거죠. 물론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본다면 이 활동은 당연히 키워드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학문의 본질과 학문이 좋아서 공부하는 그런 것들은 아직도 많은 학생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우선순위를 형성한다고 믿는다.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문장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아, 네. 예. 그 다음 거 보시면 예시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들이 직업 중심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조차도 지금 붉은색 글씨 보시면 직업을 위해 공부하는 사람들도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공부하는 거니까 그거 직업을 위해 공부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좋아하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므로 자신의 과목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누구나 어느 정도니까 빈칸은 키워드랑 토픽이 들어가겠죠. 그럼 1번 문장이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 다음 거 보니까 최종 결론이죠. 그럼 첫 번째 주장이 나왔고 마지막이 결론이니까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그럼 보시면 결론 나왔죠. 대학의 이런 측면은 키워드겠죠. 이 키워드는 사라진 것이 분명히 아니며 그 키워드는 대학 자체가 그런 것처럼 다른 많은 우선순위 사항들과 뒤엉켜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시대가 바뀌고 대학의 기능이 바뀐다고 해도 그 자체의 본질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금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네. 선지를 먼저 본 친구들은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고 정확하게 답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네, 논리 독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처음 글은 좀 막연하게 느껴졌는데 선지를 보고 키워드를 잡으니까 그 내용이 좀 잘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자, 우리 학생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 많이 해주셨는데 도움 많이 됐나요? 네, 정말 네. 감사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준비 잘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사항은 내신을 2등급 후반대로 올리고 모의고사에서 수학과 영어를 최대한 상승시켜야 합니다. 또한 서류와 면접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영어 학습 전략은 추론형 문제에서 소재와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문장과 문장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습관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가톨릭대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과 그 밖에 덕성여대 학생부 100% 전형, 명지대학교 학생부 종합 우수자 전형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신감을 갖고 도전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구체적인 상담 해주신 소중한 상담 함께 해주신 남영주 선생님, 윤상영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수시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그리고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의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